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 한국의 바이오 종목 대장주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이 길죠. 그래서 줄여서 삼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를 제가 먼저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큰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바는 국내의 바이오 종목 대장주입니다. 현재는 코스피 시가총액 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유상증자의 규모는 근래 들어 가장 큰 규모인데요. 무려 3조 원이나 됩니다.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두산중공업보다 약 2배 큰 규모인데요. 삼바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사업부터 간단히 파악해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먹는 약은 그 원료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화학물질을 사용한 화학의약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포함해서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사용해서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이 있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 10개 중 8개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판매되는 이유는 결국은 효과가 좋기 때문인데요. 감기약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사실 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증상을 억제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사용한 합성의약품은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바이오 의약품은 세포를 기반으로 우리 몸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표적 항암제 등이 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만들기도 어렵지만 결국은 이 효과 때문에 점점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매년 약 8%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바이오 의약품 중심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글로벌 제약사들인데요. 사실 한국도 제약회사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준과는 아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제약사들을 글로벌 빅파마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그동안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마케팅 능력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도 왕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약물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려면 판매하려는 약물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생산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싶지 않다라는 효율적인 측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한 개의 약물을 하나의 공장에서만 생산하지 말고 나누어서 생산하라는 지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을 CMO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도 아이폰을 만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품을 전부 OEM으로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의 CMO와 제조업의 OEM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매년 8%씩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수요도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위탁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바는 바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것도 무려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캐파를 리터로 표현하는데 현재 세계의 공장에서 36만 4천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CMO 생산 능력의 23%를 삼바가 보유하고 있죠. 삼바는 CMO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발맞추어 공장을 차례대로 3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동률이 점점 100%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20년도에 재빠르게 네 번째 공장을 착공합니다.
이 공장은 25만 6천 리터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면서 앞서 지어진 3개 공장보다 더 큰 규모로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위이지만 4공장까지 완성이 되면 총 생산 캐파는 62만 리터가 되면서 부동의 1위로 계속 CMO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데요. 정말 물량과 속도라는 삼성의 밸류를 바이오 사업에서도 적용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올해는 5공장도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4번째 공장을 짓고 있지만 4공장만으로도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는 벅차다라는 계산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 5공장을 착공하고 6공장까지 설립하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준비하는데 약 1.8조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에 약 9천억 원이 투입되고요. 이외 5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 등으로도 약 9천억 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반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잔여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겠죠. 바이오시밀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의약품을 최초로 개발하면 그 의약품은 오리지널 신약이라고 해서 보통 20년간은 카피를 하지 못하도록 판매를 독점할 수 있는 특허를 줍니다. 이런 신약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이 끝나면 이제 카피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카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비슷하게 내는 약물로 복제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신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이러한 의약품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주요 파이프라인은 10개인데요. 그중 6개는 판매 허가가 나와서 시판이 되고 있고요. 1개는 임상시험이 종료되고 판매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3개 파이프라인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나머지 4개 파이프라인도 시판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바이오 종목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시험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많지만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19년도에는 2,600억 원, 20년도에는 1,380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판되는 의약품으로 인해 약 19%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되는데요.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을 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15%였지만 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 구조는 삼성과 바이오젠이 5대5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삼성이 한 주를 더 가져가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이오젠이 내부적으로 최근 경영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삼성에게 본인들의 지분을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도 지분 구조가 5대5이다 보니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서 약간의 곤란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지분을 전량 삼성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는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퍼즐인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큰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삼성은 바이오젠의 잔여 지분을 약 22억 달러를 주고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번 걸쳐서 대금을 지불하는데 첫 번째 대금이 1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1조 2천억 원인데요. 그래서 유상증자의 두 번째 목적은 이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덩치가 워낙 큰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그럼 유상증자 정보를 보겠습니다. 약 510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는데요. 기존 주식수의 7.6%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된다면 약 7,117만 주가 됩니다. 현재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55만 9천 원인데요. 기준 주가에서 할인율 15%가 적용된 가격입니다. 향후 주가에 따라 구주주 청약 전까지 이 가격이 수정이 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구주주에게는 약 0.06주를 배정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삼바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6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25일 금요일까지 삼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구주주 청약 권리인 신주 인수권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 영업일인 2월 28일에는 늘어나는 주식수의 비율만큼 주가가 강제로 하향 조정되는 권리락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배정받으신 신주 인수권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오후 영업일간 매매하실 수 있고요. 4월 7일과 8일에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구주주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산발을 보유하신 증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주에게는 약 0.06주를 배정합니다. 이 신주인수권은 소수점이 절사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 삼바 15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이번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합니다. 15주에 0.066을 곱해주면 0.99가 나오면서 한 주보다 약간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16주는 보유를 해야 신주인수권 한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게 12.5% 비중으로 약 63만 주를 배정했는데요. 삼바의 현재 직원 수는 약 3,700명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67주를 배정받고 청약 증거금으로는 약 1억 원이 필요한데요. 1억 원은 큰 돈이지만 삼바 직원들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만 한다면 우리사주조합에서 청약 미달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바는 급여가 높은 기업이니까요. 화면은 삼바의 일봉 차트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장이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삼바의 주가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28일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지만 2영업일 연속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는 약간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데요. 삼바는 일반적인 흐름은 보여주질 않네요. 여하튼 시장에서는 유증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현재 예정 발행가액은 주가 71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향후 주가에 따라 발행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되고 난 뒤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 수량의 20%는 초과해서 청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초과 청약 수량의 소수점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서 삼바를 보유하신다면 화면의 단위로 보유하시는 게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인수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6주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5주를 보유해야 초과 청약을 한 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6주를 보유해야 초과분까지 총 6주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76주를 보유하려면 약 5,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 청약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청약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도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삼바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 그리고 2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상장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유상증자이므로 최대 주주와 관계인들이 배정된 수량 대부분은 청약 참여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상증자가 진행되면서 참여 여부를 공시를 할 텐데요. 그러므로 삼바를 투자하실 분이시라면 이 부분도 수시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삼바의 올해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바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주량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적도 매년 크게 증가했죠. 20년 대비 21년은 매출액은 34%, 순이익은 63%가 증가될 정도로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러한 성장이 정체될 확률이 높은데요. 일단 가동률이 어느 정도는 포화 상태이므로 더 이상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데 현재 건설하고 있는 4공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운영 중인 공장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부 기간은 생산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량을 더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정체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정체되더라도 결국은 수주가 계속된다면 투자 심리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mRNA 백신, 즉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수주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바이오 투심을 자극하는 데는 현재 이만한 재료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도 백신 생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라고 지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홀로 남겨진 삼성 바이오 에피스인데요.
지금까지 에피스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파트너인 바이오젠의 마케팅 파워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이오젠 없이 삼바 혼자 해야 되는데요. 바이오젠과는 지분 인수 이후에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삼바의 완전 종속회사로 합류하게 되는 바이오에피스가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내줄 것이냐도 향후 주가의 주요 변수라고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상증자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래 화면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차 발행가액이 정해지고 나면 이후 유상증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